1968년도에 예비군이 창설됐어요. 근데 이제 68년도하고 69년도라는 게 똑같은 겨울이거든. 68년도 겨울이 69년도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 해에 69년도 2월 달에 곰이 일찍 산에서 동면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로의 사람들이 북평장을 보러 그 저시고개라고 있는데 배수고개, 저시고개 그걸 넘어서 북평장을 보러 다니시기도 하고 사마사절 부근에 마을이 형성돼 집단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은 다 걸어서 북평장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거기 뭐 이제 주막 같은 게 조그만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있는데 이제 어떤 장 보러 왔던 사람이 곰 발자국이 눈에 찍혔더라 하는 걸 이제 신음산 자락에서 곰 발자국을 보고 알려주니까 그 마을에 사냥을 잘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산신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전시성을 가지신 노인인데 이 양반이 팀장이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사냥 팀을 꾸리게 됩니다. 근데 한 보름 정도, 한 일주일 정도를 달궜는데 이제 그러니까 2월 달이니까 계속 눈이 올 거 아닙니까? 놓쳤어요. 근데 이제 3월 초에 다시 그 발자국을 두타산 자락에서 다시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곰 사냥꾼들한테 연락을 해서 다시 추적을 해서 지금 고적대라고 하는 곳 아시죠? 네. 그 고적대 뒤편 동굴 속에서 동굴 앞에 있는 곰을 엽총을 쏘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이게 이제 1979년도 3월 달이 되죠. 근데 거기에 사냥에 참여했 마지막 두타산 자락에서 죽은 마지막 곰입니다. 그러고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걸 이제 곰 쓸개를 다 나누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이 경찰에다가 이제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이제 밀렵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국회의원이 김진만 씨의 이제 도움으로 뭐 거의 이제 예비군 옷을 사입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벌금들 조금씩 내고 그냥 훈방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994년 4월 6일 날 다시 이 두타산 자락에서 반달가슴곰의 족적을 찾았습니다. 이제 자병산에서 식목 행사를 4월 5일 날 식목 행사를 하는데 95년도입니다. 식목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날을 받았는데 4월 4일 날 폭설이 와버립니다. 눈이 한 30cm 정도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서 이제 우리 회원들이 서울 있는데 뭐 전국 각지에서 이제 온 사람들이 나무 심으러 왔다가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산을 이제 등반을 좀 하자 이래서 제가 산막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막천한 막을. 거기를 가서 자고 두타산 자락으로 이제 걸어서 무릉 계곡을 넘어오는데 곰이 골짜기를 가지고 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95년도에 마지막 본 곰 발자국인데 어디로 갔는지 그 이후에는 족적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곰이 79년이에요? 69년이에요? 69년. 아, 69년? 네. 69년이요. 그럼 저희 그 여기 이렇게 지금 있으면서 그 혹시 청곡동에서는 그 백두대간이 좀 활동한 일을 혹시 특별히 기억나는 거 있어요? 청곡, 평릉, 여기 뭐 동굴도 있고 막 여기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혹시 이쪽에서 혹시 기억나게 뭐 활동한 거? 청곡에는 이 숫골이라고 숫골 이제 그 숫골이 정확한 지명인지 모르겠네. 그 동부산업에서 골짜기로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그 저희 그 회원 중에 한 명이 분재원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 뭐 금강병원 원장님도 이제 거기를 좀 하시고 그랬는데 김인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여튼 생태적으로 아주 좀 세밀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뭐가 고라니를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이제 고라니를 잡아먹었는데 이거는 보통 고라니 뭐 짐승이 아니다. 뭐 표범 아니면 호랑이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또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닭 내장, 뭐 닭 머리 이런 걸 구해다 갖다 해봤죠. 해봤더니까 너구리, 그다음에 삭, 뭐 이런 게 지키고 표범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고라니의 사체를 환경부에서 가지고 갔어요. 뭐 정밀 조사를 한다고 해서 가지고 갔는데 뭐 그건 정확한 건 모르겠고 답은 없습니다. 혹시 뭐 이 다른 이게 뭐 지형 뭐 천국 동굴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뭐 혹시 뭐 이런 데서는 뭐 특별하게 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그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해놓으니까 문화재청에서 바로 지정을 해버리시더라고요. 이 석회암이라고 하는 거는 대강 약 한 4억 년을 좌우해가지고 형성된 지질 지형이라 그럽니다. 뭐 산호초의 무덤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뭐 보지 않으니까 알 수 없고 과학자들, 지질학자들이 산호초의 무덤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연도를 따지면은 뭐 역사적인 거라 해가지고 석회암 광산은 역사로 따지면은 뭐 하여튼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또 시멘트 공장 그 석회석 광산을 막기 위해 가지고 석회암 동굴을 찾아서 한번 또 나서봤죠. 나서봤더니까 쌍용 시멘트 공장은 수도 없이 많은 석회암 동굴이 발견이 됐습니다. 채석 광산에서. 근데 이제 법으로는 석회석 채굴을 하다가 동굴이 나오면은 문화재청에다가 신고하게끔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아직 문화재청에 신고한 동굴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제보를 받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동굴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나왔고 지금 동해에 있는 천곡 동굴은 그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크고 더 웅장한 석회석 동굴들은 채광하다가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뭐 메어버리고 그러는 거죠. 응? 그건 뭐 역사적인 얘기가 되나? 그럼 혹시 그게 있잖아요. 어릴 적에 청곡동에서 혹시 기억나는 건 있어요? 어땠는지 청곡동이 옛날에 여기 뭐 별로 없었대요. 예. 예. 제가 그 동해 민해청 김흥우 씨한테다가 이런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역으로 한번 한 20, 30년 전을 한번 돌아가 봐라. 돌아가 보면 당신이 사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20, 30년 전에 우리 머리에 생각만 있지 너무 많은 게 갑자기 변해지니까 당신은 사진을 하고 있으니까 사진으로 좀 기록을 좀 해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그 이후에 저 부곡동에 있는 기차역 이제 아주 오래된 역 그다음에 동부산업에서 청곡동으로 가는 지금도 길이 1분 남아 있습니다. 그 기상대에 있는 쪽에서 그 도로 부분 그 사진으로 좀 남겼다 그래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 해군 부대 앞으로 해가지고 냉천으로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렇게 청곡동을 지나서 강릉으로 갔습니다. 옛날 길들은 지형이 생긴 대로 이제 움직였으니까 뭐 그런 기억 정도밖에는 뭐 별로 없죠. 그걸 그리고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송정에서 자라면서 묵호를 가게 되면은 다 걸어갔습니다. 지금 버스 타고 뭐 열차 타고 하는 거는 호사스러운 일이고 제가 이제 송정서는 저희 다닐 때 송정 초등학교가 삼척군에서는 아주 난리던 학교였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뭐 축구 시합 같은 걸 하면은 응원하러 송정 초등학교를 전부 다 몰고 삼척 초등학교까지 가요. 국민학교까지 가면은 그 어린 그 뭐 도시락이 있습니까? 그냥 주머니에 뭐 조그만한 거 하나 넣고는 삼척까지 걸어가서 박수 치고 응원하고 또 걸어왔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일들이죠. 혹시 그럼 그 어릴 때 그 송정에서 그
그 묵호로 다닐 때 있잖아요. 예. 그 길이 혹시 생각나세요? 그때 기찻길로 걸어 다녔으니까. 기찻길로. 예, 그게 가장 버스 길은 거의 배가 되잖아요. 꼬불꼬불하니까. 기찻길은 그 해안선을 따라서 똑 빠르니까 그 뭐 기찻길 따라서 걸어서 묵호까지도 가고 그랬죠. 기찻길에 그 여름에는 그 근방에서 또 장사도 또 많이 했다. 아, 그 이제 혹시 기억나요? 막걸리 대포집도 있고 그때 이제 묵호로 거의 다 기찻길로 걸어 다니니까 그 옆으로도 뭐 리아카길 지게 다니고 이렇게 사람들 걸어 다니는 길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풀빵집 이제 붕어빵 같은 거 굽는 집 그리고 뭐 이상하게 이런 조그만한 빵 같은 거 굽는 집 그런 거 이제 보고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어디서 장사했어요? 그 사람들은 보통 위치가 지금의 아마 지금 어디나 한섬 쪽이 아니고 그 뭐입니까 그 뭐 무슨 여성회관인가 뭔가 하나 있죠. 평생학습관이요. 평생학습관 네. 그 앞쪽에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또 저희 이 이쪽에서는 혹시 이쪽에서는 아까 그 또 활동했던 게 그 천곡 이쪽에서는 그거밖에 없어요. 아까 그 동굴 외 숲골 외 또 혹시 백두대간 하면서 이쪽에서 또 혹시 했던 게 아. 있어요? 산불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산불이요? 예, 여기 태풍 루사가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루사가 났잖아요. 루사가 나고 뭐 산불 났을 때 제가 이제 EBS에서 출연을 요청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산불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겪은 산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한 이제 방송국에 이제 인터뷰 이제 토론이니까 날짜는 잡혔지.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의 산불을 또 보고 가야지만 현장을 저는 이제 학술적인 건 안 되고 현장적인 것밖에 없으니까 현장을 좀 더 보고 가야 되겠다 해서 쭉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산불을 산불로 보지 않고 이게 전체가 돈으로 보는 겁니다. 산불이. 돈으로 보니까 거기 산불을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산불 지형을. 그러면서 태풍 루사가 일어났을 때 더 큰 피해가 일어났던 것이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작태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면은 제가 그날 조사했던 곳 중에 동해대학교, 지금 한중대학교죠. 그 부근에 갔더니까 산사태가 일어난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잔띠를 심고 마대자루에 장걸 일어나고 괭이로 가지고 말입니다. 사람이 손에 화상을 입었어요. 예를 이제 산을 하나의 우리 손이라고 생각하면은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능하면은 이걸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여기를 같이 긁어서 다시 상처를 더 주는 겁니다. 산불 났는 곳을. 제가 그 산불 났을 때 강원대학교와 뭐 이렇게 환경단체들이랑 그 임도가 산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걸 그 조사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했을 때 강원대학교 교수님들한테다가 보여드렸어요. 해도 너무한다. 산불을 어떻게 이렇게 돈으로 환산을 하느냐 해서 사마 지역을 보여드렸는데 산불 난 산에다가 포크레인을 잔뜩 투입을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길을 닦고 그 마대자루를 쌓고 축을 쌓고 산에다가 말입니다. 돌축을 쌓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의 산을 다 움직여 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태풍 루사와 매미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산을 움직여 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냥 다 실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토사가 실려 내려가니까 강바닥은 차올라 버렸지, 물은 빠져나갈 데는 없지, 나무는 계곡을 다 만들어서 댐을 만들었지, 그 댐이 한꺼번에 터져버리니까 전체 마을을 다 쓸어버린 거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그 이후에 산림청에 갔다가도 그런 제안을 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그때까지만 태풍 루사 산불 나고 루사가 났을 때만 해도 산불에 대처하는 데이터베이스 재료가 한 장도 없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는 그 오레곤에 있는 대학 교수님한테다가 미국 사람입니다. 로버트 캐플린 교수한테다가 산불에 대한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까 그 캐플린 교수가 책을 한 권을 보내주셨어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때 당시에 산불을 보는가 하면은 산불이 생태계의 일부라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불이 일어나는 그날부터 10년, 20년까지 똑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산불 이후에 변화가 오고 있는가를 그 사람들은 기록을 해 있어요. 이게 우리 백두대간 사무실에 그 기록 책자가 그 책이 있는데 산림청은 그런 재료까지도 한 장 없는 겁니다. 그 사진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제가 그 산림청에다 그 재료를 했더니까 지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 근덕 쪽에다가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베이스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만들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베이스에다가 똑같은 장소에다가 똑같은 카메라를 가지고 똑같은 카메라 프레임을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나무가 하나 자빠져 있으면 이 나무가 올해는 이런 색이었는데 내년 3월에는 이 색이고 그 다음에 3월에는 이런 색이고 그걸 베이스를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불 나면은 당장 그게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작업을 해야지만 돈이 나오죠. 국민들의 세금은 공이니까 쓰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겁니까?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자연복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런 제안들을 녹색연합이라든가 환경운동연합에다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어요. 했더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현장성이 약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복구를 자연복구와 그 인위복구 두 가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다시 조사를 들어가 보니까 자연복구 지역이 거의 다 한 7, 80% 이상이 인위적인 복구 지역으로 다 변했더라고요. 다시 돈으로 환산해 버린 거죠. 그럼 저에게 뭐 백두대간을 제일 오래 하셨잖아요. 그 산에 계시고 하면서 예, 혹시 제일 이렇게 뭐 해주고 싶거나 한번 예, 기록해주고 싶은 혹시 그 예, 가진 뭐 얘기 물장 뭐 혹시 백두대간에 대한 그 서식어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는 서식어가 여러 개가 붙게 됩니다. 붙게 되는 게 백두대간을 지키자고 하는 최초의 단체였고 백두대간을 알리자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생태숲이라고 하는 걸 최초로 썼습니다. 생태숲 복원사업. 이게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분수를 받은, 분수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이익이 남으면은 나누자. 헐벗은 산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개인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나누어 줬는데 그게 조선 총독부에서 나누어 준 건데 날짜가 1943년도입니다. 해방되기 2년 전에 했는데도 거의 한 7, 80년 동안을 계속 그 분수에 대한 법은 개정이 되지 않고 진행해 왔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분수를 받은 게 최대 면적이 얼마냐면은 3천만 평입니다. 그 3천만 평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면적인데 천연님을 그 제가 생각하는 실제로는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일본 사람들의 친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주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이 돼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그 사법부를 좌지우지하던 사람으로 다 변해돼 있으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분수림 운동을 한 3년 또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1인 시위를 하려고 그 손자분이 계시는 관성 앞에 가서 아주 유명하게 훌륭하게 되신 분이니까 한다고 통보를 하니까 뭐 반환을 해버리시더라고. 그런 것들.
생태숲 조성 운동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했는데 그거 할 때도 한 3개월 정도 한 달 정도 아마 될 겁니다. 한 달 정도 태백 구기림 관리소 소장님과 실강의를 했죠. 그분은 목적 수종 외에는 식목을 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나라 최초로 한번 생태숲 조성 사업을 해보자 했는데 저희가 이겼어요. 나무를 좀 구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산림청에서 아마 생태 보건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 한중대죠. 김선희 교수님이라고 여자분이신데 그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강원도에서는 체험학습 1호입니다. 체험학습을 최초로 했고 그래서 뭐 최초로 했다는 서식은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아까 내가 1995년도에 반달 가슴곰의 족적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환경부를 압력을 좀 넣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94년도에는 환경부가 아니고 환경청이었습니다. 환경청인데 환경부로 승급을 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그 반달 가슴곰 사진 한 장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그 지원금도 좀 받아가지고 덫이나 올무 수거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